우리는 대부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얼굴을 닮았고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평생 침묵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방심한 순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4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흔들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고요한 밤, 저는 당신은 그 집 친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전화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예고도 없이 제 귀에 도착했고, 저는 그 순간 46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제 얼굴과 제 삶을 동시에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저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삶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그 삶이 거짓이라고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을 따라 병원을 다녔고 또래보다 조금 이르게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책임을 배웠고 남들보다 빨리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뿌리라고 믿어왔기에 원망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저는 준비할 틈도 없이 형제가 2명 더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라움보다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외동아들로 살아왔고 제 인생 어디에도 형제라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형제들이 저와 닮았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왔을지 같은 생각들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을지, 웃을 때 입꼬리가 비슷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은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 또한 몰랐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같은 허전함을 안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인생의 앞부분이 비어있는 책처럼 느껴졌고 누군가 중요한 몇 장을 찢어버린 뒤 이제 와서 돌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기억들,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설명이 필요한 장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면 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그 생각이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제 인생의 짐이 아니라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책임을 배웠고 남들보다 빨리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제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조용한 혼란 속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지만 그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부모가 된 지금의 제 자리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진실이 과연 만남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만 있어도 충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으면서도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그날 이후로도 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였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어눌했고 어머니는 손이 느렸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분명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별다른 말 없이 웃어주던 장면과 어머니가 서툰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 앞에서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쩐지 현실감 없이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장애를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의 시선이 마음에 걸렸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모님을 너무도 닮아 있었기에 제가 그들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던 제 눈과 입, 웃을 때의 표정까지도 아버지를 닮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 대신 확신 속에서 46년을 살아왔고 그 확신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저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혼란이 먼저 찾아왔고 슬픔보다 앞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가슴을 막아섰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정보였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나야 할지, 알아만 두어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맞는지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민은 제 하루를 조금씩 잠식해갔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에 더 자주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병원 복도를 걷던 장면과 집안의 작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저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면 조금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저는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형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제 마음을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이 제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다시 정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끝내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실과 거리 두는 법을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처음 그날 밤처럼 숨이 막히던 감정은 서서히 제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아이의 아빠로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을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려 하루를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모든 답을 얻지 못해도 지금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들,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시간들이 이미 제 인생의 뿌리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랑으로 이어진 세월은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어눌한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별말 없이 웃어주던 기억이 어느 날 문득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서툰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시며 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던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따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온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삶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 사실이 제 마음을 흔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그 다름마저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알게 되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였으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언젠가 제게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 인생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보다
지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제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조용히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되새깁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보다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는지가 결국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이 어눌했던 아버지와 손이 느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언제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만큼은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의 시선이 마음 아팠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집을 떠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부모님을 너무 닮아 있었기에 제가 그들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가능성 자체를 떠올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속에서 자라났는지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랑으로 이어진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지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와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현실사연 라디오였습니다.